기토 육강 여명의 편관을 충하는데 재충하거나 좌우묘유가 구성되면 남편 이별하는 명조입니다. 기토가 6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나 묘유충을 당해서 박격입니다. 박격이면 천간에서 가장 강한 오행으로 격을 잡는데 을목이 가장 강하니까 칠살격이 됩니다. 칠살이 강해서 신약이며 점수로는 시간의 기토, 비견이 있고 1점, 2점, 3점이니까 신약입니다. 시지 사화를 살인상생하는 인성용으로 삼습니다. 일간의 극설교가가 이루어지면서 공망은 일지 묘목이 공망입니다. 을사는 묘목이 공망이고 또 기묘는 월지 유금이 공망입니다. 월주에는 식신과 칠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주는 을경 암합이고 또 일시지 사유 반합이며 묘유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합은 묘유충을 풀지 못하니까 묘유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의 영역은 월주와 일지인데 여기에 전부 다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대단히 신약한 겁니다. 일시지 격각이고 일시지에서 격각살이 됐죠. 그러니까 자식궁과는 의경과 뜻이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식신유금이 자식궁인 식신유금이 이 사유합으로 혼탁하고 또한 그러나 시주에 용신이 있으니까 말년운과 자식덕이 좀 있습니다. 기토가 6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입니다. 기토가 6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며 그런데 식신격이 묘유충되어 박격입니다. 그러면 천간에 투출한 육신 중에서 가장 강한 육신을 택하여 격으로 잡아야 합니다. 당연히 을묘목인 편관이 강력하므로 편관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수가 없으니 금과 목의 관식 투쟁이 일어나는데 월지와 일지 사이에서 관식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금극목하는 하나의 식신유금을 세 개의 을묘목이 충하고 있습니다. 금극목하는데 세 개의 칠살이 있으니까는 이 하나의 식신을 가지고는 셋을 당해내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월지라서 조금 힘은 있지만 그래도 세 개는 너무 많습니다. 편관을 다스리는 방법은 제살하거나 살인해야 하는데 편관을 제살하는 식신유금은 이미 강한 세 개의 편관에게 오히려 역극을 당하고 이 사유합으로 변질되어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식신제살은 불가하고 목생아 화생토로 살인생시키려는 사화가 있는데 일간의 의양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식신유금은 묘유충으로 부서졌고 연월간 을목이 중중하여 이 사유합으로 기반되니 오히려 역극을 당할 처지입니다. 사유합으로 좀 끌어들이긴 하지만 또 사유합이 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합을 탐내느라고 유금이 혼탁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충까지 당하니까 이 유금이 온전히 칠살을 제어하기라는 쉽지가 않죠. 이럴 때 추군이 오면은 사유축 금극이 이루어지니까 충도 풀어지고 당당한 기세로 제사를 하니까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사유는 반합이므로 충을 해소하지 못하며 화극금의 특성도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월지유금이 충과 극을 감당하기란 벅찬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지, 사화를 용신하여 살인상생하는 것을 기뻐할 듯합니다. 사유는 반합이기 때문에 금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화도 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화극금하고 여기서도 또 화극금 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식신은 일주와 묘유충을 하고 합도 극을 견뎌야 되니까 상당히 무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간은 시지에 있는 사화를 용신으로 써서 목생화 화생토로 올라오면서 일간을 돕게끔 만드는 것을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를 용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은 한 개의 유금이 세 개의 칠살과
충하느라 역극을 당해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성인 사화를 용신하게 되면 제사라는 식신유금을 화국금으로 부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간이나 지지에서 제사라는 식신과 살인생하는 인성이 서로 근접하여 다투면 그만치 격이 탁하게 됩니다. 더구나 월지는 격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격을 부수면 여명에게 월지는 혼인궁이기도 하므로 어쨌든 결혼과 자식으로, 식신이 자식이니까 자식으로 인한 불행이 닥쳐오는 까닭입니다. 일지 기준으로 사화는 고신살이니 고신살이죠. 사오미 신진, 해묘미 사오미 신진, 또 인묘진 사축이니까 사화가 고신살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고신살이 걸리면은 고독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일시지에서 비록 사면은 암장된 을경이 암합하니 식관합이 이루어집니다. 즉 자식 있는 남자와도 연이 있으며 혼전 임신도 이에 해당됩니다. 요 일지와 시지가 사묘 격각살도 되면서 묘중 을목과 사중 경금이 을경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화는 을목은 남편성이고 경금은 자식성이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식관합이라고 합니다. 식관합이라. 그럼 여명에서 식관합은 혼전 임신, 또 부정포태, 또한 을목을 맞이하면, 남편성인 을목을 맞이하면 이 남편성은 식신을 달고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식 있는 남자와도 연이 있으며 혼전 임신도 이에 해당됩니다. 여명은 유금인 식상을 자식으로 보니 육신의 통병은 연지와 사유합금하고 다시 시지에 사화가 있어 또 사유합금되니 월지 유금은 묘유충으로 떠난 을목과 동주하니 전남편인 을목의 자식이며 일지와 충인이 본인을 떠난 자식이기도 합니다. 일지에서 일월지와 묘유충을 하는데 여기 을목은 실살이니까 남편성이죠. 남편이 자식과 동주하는데 일지와는 묘유충하니까 자식을 떠나보냈다 이거죠. 남편이 가면서 자식을 떠나보냈다. 일시지 사중경금과 묘중을목이 을경암합하니 후부, 나중에 만난 남자가 데려온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일시지 격각이니 자식군과는 뜻과 의견이 맞지 않으나 시주에 용신이 들었으니 말년에는 길하며 또한 자식복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화운이 너무 늦게 70이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 흠입니다. 만일 식신인 유금이 아들이라면 아들인 유금의 입장에서는 목이 많음으로 금극목하여 처감하는 제다 신약이며 여식이라면 시모가 많은 의미가 되니 자식의 부부궁도 불길합니다. 만약에 요 유금이 남식 아들이라면은 금극목하는 처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다 신약이다 이거죠. 또 여식이라 그러면은 금극목을 하니까 이 재성은 시모가 됩니다. 시모가 많다라는 것은 남편이 남편이 두 모친 이상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시모가 많은 경향이 있으니까 또 재취를 해서 여러 시모를 섬긴다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재성이 많다는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또 아들의 부친이 많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본명조는 남편이 많은 형상으로 신약의 일지 7살이고 천간에도 이 7살이니 명암부집이므로 부부궁이 불길한 것입니다. 명암부집이란 일지의 배성이 있는데 천간에도 투하면 그것을 명암부집이라고 합니다. 월간의 을목은 시간의 기토를 넘보는데 일지와는 묘유충이며 시지와는 사유합이기 때문입니다. 월간의 7살 이것이 이제 남편성인데 물론 자식과 같이 있으니까 첫 남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기토를 넘보죠. 그것은 왜냐하면 일지와는 묘유충이니까
일지와는 묘유충이 되는데 시지와는 사유합으로 당겨지니까 일간보다는 시간에 있는 기토를 넘본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는 항상 한 몸으로 동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죠. 또한 신약한 기토의 입장에서는 용신으로 화를 기뻐하겠지만 대운의 행로가 수목을 향하니 앞날이 참담합니다. 목은 원국의 세기가 되어 모군을 만나면 기토일간에게는 최대의 악운입니다. 차라리 신유, 금운을 만나면 제살하여 편안하겠지만 이거는 자식을 덕을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다 이거죠. 유금이 월지가 유금인데 이 신유금을 다시 만나려면 120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만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또한 운이 돕질 않습니다. 추군에는 사유축 금국을 이루니 기룬으로서 30대 추군에는 결혼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칠살인 모군으로 향하면서 악운이 펼쳐집니다. 본 명조는 결혼궁에 불미한 분팔통이며 일지에 칠살을 끼고 있어 결혼운이 불길합니다. 칠살의 성향을 지닌 난폭한 남편을 만나 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지에 칠살이 있으면 일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난폭한 성향의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비록 칠살이 신앙하여 길신이라 하더라도 부부관계는 껄끄럽게 나타납니다. 또 30대 추군에는 사유축하니까 그죠? 묘유충도 풀어지고 이때는 완전한 상합이 되니까 묘유충이 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극목 칠살을 제살하는 힘이 나타나니까 가장 좋은 추군에는 결혼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였다 이겁니다. 연월간에 칠살이 기신으로 있으니 연월간에서 칠살이 대문에 칠살이 있다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대문에 상관이 있어도 불미하고 칠살이 있어도 불미하죠. 연월간에 칠살이 기신으로 있으니 부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재난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석인 을목 칠살이 월지 유에서 의류절지입니다. 이른바 관성이 살지에 앉았으며 일지와는 묘유충이니 여명에서 편관충이 되면 남편과 생리사별합니다. 또 연간에 을목이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조숙한 심성을 가졌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 남자를 일찍 알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또 묘유충, 칠살과 충을 하는데 정관을 충하는 것보다 칠살을 충하는 것이 이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명에서는 편관충이 되면 남편과 생리사별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관충은 그래도 좀 약한데 이혼하는 확률이 편관을 충하게 되면은 대단히 이혼하는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1월주는 천극지충입니다. 1월주는 지지로는 묘유충하고 천간으로는 을기극을 하니까 천극지충이 되는 것이죠. 남편성인 을목이 의류절지에 앉았는데 다시 충을 당하며 더욱이 천극지충이니 불길합니다. 또한 부모궁과도 불길합니다. 천극지충이 되기 때문에 부모궁인 여기 월지에서 보면은 식신과 칠살이 싸우고 있습니다. 또 요 월간을 보면 월간에는 부모궁을 가늠하는 자리인데 목국토를 일간을 극하고 들어오니까 부모궁이 안 좋다 이거죠. 모친인 연지 사화이며 모친은 연지가 부모는 보통 요 연월지에서 찾아야 되니까 연지에 있는 요 사화가 모친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토국수가 재성인데 장간에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 모친과 합하는 오행을 부친성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유합하니까 요 유금이 부친성이 됩니다. 그럼 부친성은 사유합, 연지와도 사유합, 시지와도 사유합이기 때문에 부친은 두 여인과 연분을 지녔다 이거죠. 그리고 일지와는 묘유충하니까 일간과는 덕과 연이 없어 일찍 헤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본명은 26세 무자운 경원년의 대운이 자호충이며 대운 무토는 삼을목에게 목국토를 당하니 불길한데, 무토가 들어오면 을목에게 목국토를 바로 당하니까 뭐 이거 무토가 버티질 못하죠. 대운지 자수는 수국화로 용신을 극하며 이 삼을목이 아니라 이을목이네, 그죠? 삼을목이 아니라 이을목이나, 그죠? 뭐 지지까지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불길한데 아무튼 뭐 천간이 두 개니까 대운지 자수는 수국화로 용신을 극하며 대운지 자수는 수국화, 그죠? 바로 수국화를 한다 이겁니다. 용신을 극하며 금극목으로 제사라는 금목을 통관시켜서 수생목으로 기신을 더욱 생하게 하니 불길한 대운입니다. 유금이 그래도 그나마 묘유충으로 제사를 하고 있는데 수가 들어오면 화 용신도 부시고 또 요 중간에 들어가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통관을 시키니까 제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칠살이 더욱 살아나서 아주 상당히 불길한 대운이라 이거죠. 자수는 일지와 자묘형인데 신자진 수국이니 얼지 유금이 도화로 변하고 일지는 해묘미 목국이니 자수는 또 도화가 됩니다. 즉 유금인 도화가 일지를 충하고 자수인 도화가 자묘형이니 부부간의 애정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이별한 듯 합니다. 자수가 들어오면은 일지와는 자묘형이 되는데 신자진이기 때문에, 그죠? 신자진 대운이나 세운을 만나면 요 월지 유금이 도화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화가 묘유충을 하고, 또 자수는 해묘미죠. 요것이 해묘미니까 자수가 도화가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묘형살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도화라는 것은 자오묘유는 대부분 도화성을 띠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금인 도화가 일지를 충하고 자수인 도화가 일지를 자묘형하니까 부부간의 애정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이별한 듯 합니다. 이렇게 일찍 이혼할 때야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애정 문제로 이 애정이 굉장히 얽히고 설켰어요. 그죠? 세운간 경금은 을경합거되니 세운이 경원년인데, 경호라는 것은 목욕지에 앉아서 왔습니다. 경금이. 이게 상관인데 상관이 목욕지에 앉아서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금이 오면은 을경합을 하니까 나머지 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목국토를 하니까 이 칠살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간은 상당히 힘들어지고, 또 지지오화는 사오합으로서 화극금하게 됩니다. 사오합으로 화극금하게 되니까 이 칠살이 더욱 살아나죠. 물론 뭐 살인 상생되는 건 둘째 문제고, 당장 이 묘유충이 강해지는 거니까, 묘유충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화극금을 하게 되니까 요 칠살이 제사라는 유금이 없어지니까 날뛴다 이거죠. 그래서 칠살이 기세를 떨치는데 원국과 합쳐서 대세운과 원국이 합쳐서 자오묘유가 구성되어 불길함으로 그 해의 남편과 이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명에서 편관을 충하게 되면 남편과 헤어집니다. 더욱이 대세운과 원국이 합쳐서 자오묘유가 구전되거나 또는 인신사회가 구전되거나 진술충미가 구전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운으로 작동하기에 더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원국에서 자오묘유가 쫙 있으면 그건 충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인신사회가 쭉 있어도 네기탱이가 다 있어도 물론 충이 다 없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그 감당하기가 힘든 격이죠. 그런데다가 이 사주는 중간에서 묘유충을 하고 있는데 대운과 세운에서 좌우충을 만나면 충이 완전히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또한 대운은 10년을 주관하고 세운은 1년을 주관하기에 기둥의 결과는 대운에서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즉 분위기나 환경이 이루어지면 세운에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간을 군항이라고 하며 대운과 일간은 신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운간 무토는 무토가 왔는데 무토대운에서 토는 토생금으로 세운간 상관인 경금을 생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토가 왔는데 무토는 이미 뭐 을목한테 뚫겨 맞아가지고 무력하긴 하지만 세운이 나타나면 얼른 요 토생금으로 군항을 생해 줍니다. 그러면 이 경금은 욕지에 앉아서 지금 아주 뭐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싶어 하는데 토의 금 세력을 받으니까 아주 힘이 세죠. 그리고 원국에 들어오게 되면 월지 유금을 봐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물상결합이라고 합니다. 간지결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을목과의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관식투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세운간 경금은 상관운으로서 경어목욕으로 왔기 때문에 천방지축으로 흔들리는 상관이며 원국에서 원국 지지에서 유금이 있으므로 간지의 결합으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즉 관식투쟁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세운입니다. 원국에서 묘유축하는데 세계의 칠살도 강하지만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연지의 사화와 사유 합금되고 있는 유금도 약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운간 무토가 세운간 경금을 생조하며 세운간 경금이 힘을 얻어 훨씬 강력해진 월지 유금 식상이 강한 힘으로 금극목하니 관식투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해에 남편과 이별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운지 오화는 신약한 기토일간에게는 인성운으로 길한 시기이며 화극금으로 식신을 억제하지만 대운에서 좌우충하고 있어 무력해졌습니다. 대운이 자수고 세운이 오화인데 좌우충을 맡고 있죠. 오화 인성은 신약한 일간을 돕고자 하며 화극금으로 월지 유금을 억제하여 묘유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성의 길한 작용이 좌우충으로 허무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탓에 경원년에 남편과의 이별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운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운의 상황을 참고하면서 살펴야 올바른 운의 기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운만을 놓고 이렇게 그 해의 기둥을 판단하는 술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자꾸 이것을 듣고 익히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그 명리를 더욱더 명리를 보는 안목을 더욱 업그레이드 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